하루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또 공부를 했다면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100% 독학으로 타로를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 단계와 초급 단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단계입니다. 입문 단계는요, 이 시기는 정보를 정리하거나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타로라는 언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나 공부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이 입문 단계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문 단계는 언제까지가 입문 단계냐?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 이상 타로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볼 시간이 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유튜브 리딩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인터넷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 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정리하거나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도 읽는구나, 이 카드는 이렇게 해도 볼 수도 있나 보네, 이런 식으로 흘려 듣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감각을 익히는 것이, 그게 입문 단계의 공부입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 무리해서 메모하거나 정리하고 외우고 이러면요, 나중에 혼란만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타로 카드의 원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딱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카드에 대해서 막 외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외운 것들은 많은데 정리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나오고, 또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 이런 구분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가장 중요한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로는 외우는 원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시기에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타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다. 배열법이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78장이 있구나.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가 있구나. 이렇게 마이너 숫자 카드, 피 카드는 숫자랑 그냥 이미지로 그려져 있구나. 뭔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은 정보를 접하되 그냥 외우지 말고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문 단계가 끝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입문 단계가 끝났는지 알 수 있는 기준 총 4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로 카드가 총 7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78장의 카드들이 낯설지가 않다. 카드 이름을 들으면 그림이 떠오른다. 그리고 유튜브든 어떤 리딩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것도 같고, 그냥 막연하지만 그냥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같고, 한 요 정도로 좀 받아들여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이 카드를 보면요, 처음에 카드를 딱 사서 딱 마주했을 때처럼 100% 막막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 입문 단계 종착점입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말할 수 있는 구조, 핵심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 5번의 카드를 입문 단계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빈곤하다, 가난하다, 감정적인 여유가 없다, 집착한다, 기회가 옆에 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거나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딱 보니까 대략 이런 느낌의 어떤 카드인 것 같아, 이렇게만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초급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구조나 핵심만 남기는 거예요. 초급 단계부터는 떠듬떠듬이라도 타로 카드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암기하거나 많은 것들을 정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카드를 봤을 때 그냥 카드를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카드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책 한 권을 읽는다고 봤을 때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고 뭐 몇 문단에 몇 번째 줄은 무슨 단어가 있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목차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책이 이 목차를 바탕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초급 단계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입문 단계랑 초급 단계를 거꾸로 해요. 오히려 입문 단계에 막 말을 하려고 조금씩 막 이런 거를 핵심을 보려고 하시고요. 오히려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막 카드에 대해서 깊게 정리하고 외우고 막 노트를 몇 권 만드시는 게, 이게 입문 단계랑 초급 단계를 거꾸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타로가 어렵고 실전이 막막하고 타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펜타클 5번의 카드를 가지고 해보면 옆에 이제 뭐 교회 건물이다, 뭐 성당 건물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이 있죠. 그냥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뭐 눈도 내리고 있고 딱 봐도 뭔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힘든 카드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파악하는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힘들면. 근데 들어가지 않고 지나칩니다. 지나치다. 그럼 건물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안식처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뭐 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내가 지향해야 되는 뭔가 기회나 안식처, 여유 등, 그게 바로 옆에 있는데 지나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지나칠까? 그만큼 감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펜타클 5번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이게 뼈대인 거죠. 이게 목차인 거고. 그래서 펜타클 5번이 말하고자 하는 건 옆에 뭔가 기회든 여유든 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지나칠 만큼의 빈곤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여유가 없거나 조급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 단계에서 본 것처럼 빈곤, 가난, 여유, 뭐 집착, 기회, 뭐 옆에 있다 등등등등 이렇게 외우면 뭐 외운 건 많은데 결국에 그 우선순위가 없어지게 되고 이 카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훑어보듯이 보시고요. 초급 단계에 와서 조각칼로 세밀하게 뼈대만 남기는 거예요. 뽑은 김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소드는 타로 카드에서 이성이자 영향력을 의미하죠. 그게 이제 거꾸로 꽂혀 있다는 건 지금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내가 지금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배에 꽂혀 있는데 배가 이동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향력으로 읽는다면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은 더 나아진 상황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의 어떤 주도적인 의지나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뱃사공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상황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리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옆에 기회나 어떤 안식처나 그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이동하고 변화해서 내가 기존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획하거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원래는 여유가 없고 기회를 못 봤는데 그게 점차 조금씩 나아져서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맥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핵심이 보이면 흐름이 보이고요. 흐름이 보이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곧 내담자의 고민을 반영하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힘입니다. 타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카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카드가 말하는 핵심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전에서 강해집니다. 입문 단계는 흘러가듯이 초급 단계는 핵심 중심으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구분하면 타로 공부가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카드도 우리도 처음엔 둘 다 서툽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나면요, 그 서툴렀던 과정은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